여기, 그리고 여기도 살고 심지어 여기에도 사는 곰탱이들은 미령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구에서 성공적으로 번성한 포유류입니다. 때론 미치도록 귀엽지만 극강의 파괴력과 포악함을 볼 때면 가히 지구상 최강의 포식자란 말이 실감나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만 거꾸로 돌려, 그러니까 한 3800만 년 전쯤? 이때 등장한 곰의 조상은 이렇게 작고 보잘것 없었으며 곰이랑 닮은 구석이라곤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육식동물 중 일부는 바다로 길을 돌려 기강류로 진화의 가지를 뻗어나갔고, 또 일부는 육상에 남아 적응했는데, 그중 2300만 년 전쯤 등장해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까지 널리 번성한 녀석이 있었으니 바로 곰의 직계 조상인 우르사부스 엘멘시스였죠. 이들은 곰의 조상 중 최초로 잡식성을 터득한 덕분에 보다 다양한 식단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여타 육식동물처럼 먹잇감을 빠르게 뒤쫓아 잡아먹는 사냥법을 고수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덩달아 달리기와 방향 전환에 중요한 꼬리의 필요성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 결과 녀석의 후손들은 점차 꼬리가 짧아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곰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계통도에서 재밌는 건 실상 현존하는 동물 중 곰과 가장 가까운 건 개가 아니라 물개나 바다코끼리라는 사실이죠. 아무튼 이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세계 각지에서 판다악과 안경곰악과 곰악과로 분기되며 우리가 아는 다양한 종류의 곰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좀 신기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곰악과를 제외한 이 두 악과에서는 오직 한 종만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판다야 기후 변화로 인한 서식지 축소와 멸종 등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 그렇다 치고, 도대체 남미에 사는 이 안경곰은 뭘까요? 덩치도 곰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고 사는 지역도 안데스 산맥으로 다른 곰들과는 어딘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죠. 또 개통도에서 보시다시피 불곰과는 근형관계가 먼 종이기 때문에 불곰에서 갈라져 나온 북극곰처럼 불곰이 남미로 건너가 최근에 진화한 종도 아닙니다. 사실 이 곰에게는 꽤나 길고 신기한 역사가 있는데요. 녀석은 바로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곰 아르쿠토테리움의 후예죠. 도대체 이 거대한 곰은 어쩌다 남미에 살게 됐고, 또 왜 이렇게 커진 걸까요? 그리고 왜 멸종했으며 그들의 후손인 안경곰은 왜 조상과 달리 크기가 작아지게 된 걸까요? 역사상 가장 컸던 곰탱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935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병원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은 정체 모를 거대한 뼈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초거대곰 아르쿠토테리움 앙구스티덴스의 왼쪽 위팔뼈였죠. 뼈의 길이는 무려 1m에 달했는데 이는 인간의 위팔뼈는 물론 현생 아메리카 흑곰의 것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훗날 이 화석을 연구한 스페인 말라가 대학교의 고생물학자 피구엘리도 박사는 이들 수컷의 무게는 평균 1200에서 1500kg으로 700kg의 북극곰은 상대조차 안되고, 크기면에서 높이는 1.7m, 섰을 때 몸 길이는 3.4에서 4.3m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곰을 통틀어 가장 컸던 종이라고 밝혔죠. 만약 숲에서 몸 높이가 아프리카 코끼리와 맞먹는 곰과 마주쳤다면 도망이고 뭐고 그냥 얼어붙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녀석에겐 크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분류학적으로 안경곰 악과에 속하며 현생 안경곰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었죠.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불과 100만 년 전쯤 등장한 아르쿠토테리움과 이들의 후손인 안경곰의 몸집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몸집이 작아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700만 년 전 북미 대륙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곰처럼 보이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리오닥토스라는 안경곰 악과의 조상이죠. 그런데 약 250만 년 전쯤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판의 이동으로 파나마 지역이 형성되며 북미와 남미 대륙이 서로 이어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폴리오닥토스 중 일부는 북미에 남고 또 일부는 남미로 내려가서 각기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하는데, 북쪽에선 아르쿠토두스 시무스, 그리고 남쪽에선 앞서 말한 아르쿠토테리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둘은 다른 종이었지만 모두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죠. 특히 아르쿠토두스는 현재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까지 서식지를 넓혀가며 성공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아참, 그렇다고 해서 아르쿠토두스 시무스가 현생 불곰이나 흑곰의 조상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이들은 안경곰 악과라서 곰 악과에 속하는 불곰과 흑곰의 직계 조상이 아니죠. 얘네들은 530만 년 전쯤 유럽에서 등장한 곰 악과의 조상이 북미, 유라시아,
동남아시아로 널리 퍼지면서 비롯된 종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미와 남미 양쪽 모두에서 곰의 덩치가 커졌다는 건 비슷한 환경에서 이들이 수렴 진화를 겪었다는 뜻인데요. 도대체 몸집이 커진 이유가 뭐였을까요? 지난 2016년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키렌 미첼 박사는 잡식성이었던 이들은 육식을 위한 고기를 직접 사냥해서 얻기보다는 남이 방금 사냥한 먹잇감을 빼앗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쟁자를 위협하고 몰아내기 위해 몸집이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들은 거대한 시체의 약탈자였던 셈이죠. 실제로 아르크토투스의 팔다리 뼈는 몸집에 비해 가늘었기 때문에 녀석은 먹잇감을 쫓을 만큼 빠르게 달리지 못했죠. 그리고 당시 북남미 대륙 내 경쟁자의 부재도 이들의 몸집이 커지는데 한몫했습니다. 보통 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쟁의 압박을 피하고자 몸집이 작아지는 선택압을, 반대로 경쟁이 덜하면 몸집이 커지는 선택압을 받는데요. 250만 년 전 북미 대륙에도 곰의 경쟁자가 많지 않았지만 특히나 당시 남미 대륙은 북미와 연결된 지 얼마 안 됐기에 틸라코스 밀루스 같은 소수의 토착 경쟁자만 존재했고, 그 결과 아르크토테리움은 많은 먹잇감을 독차지하며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곰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북남미를 주름잡던 초거대 안경곰들은 왜 자취를 감추게 된 걸까요? 아직 명확한 정설은 없지만 지난 2011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대학교의 고생물학자 소이벨손 박사는 몸집이 커진 것과 정반대의 이유, 즉 경쟁자의 등장이 이들을 멸종으로 내몰았을 거라고 추측했죠. 북미의 거대곰 아르크토투스 시무스는 제규어와 퓨마 그리고 늑대 등이 본격적으로 북미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경쟁으로 점차 개체수가 줄어들다가 약 1만 년 전쯤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일각에서는 앞선 경쟁자들과 더불어 현생 불곰의 조상이 북미로 진출해 세력을 확장해 나간 것도 기존 거대 안경곰들에게는 큰 시련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갑작스레 찾아온 빙하기도 한몫했을 테지만 말이죠. 한편 남아메리카 거대 안경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미의 제규어와 퓨마, 늑대와 같은 육식 포유류가 파나마 지역을 통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자 아르크토테리움 역시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고, 결국 가장 컸던 아르크토테리움 앙구스티덴스는 약 80만 년 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또한 이들의 후손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몸집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동시에 식단도 잡식성에서 초식성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육식 동물과의 경쟁을 완전히 피하는 전략을 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진화적 적응이 거듭된 결과 현재 남미에는 개체수가 1만 마리도 채 안 되는 안경곰 한 종만이 살아남아 겨우 명맥만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들 역시 조상이 그랬듯 식단의 대부분이 나뭇잎과 뿌리, 과일 등이며 육류 섭취는 고작 5%에 불과한 초식성 곰이죠. 우연히 발생한 지질학적 작은 사건 하나로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했던 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지금은 작은 곰 하나만이 남아 쓸쓸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